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오전 5시입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좀 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례자분, 이제 오선님 방송을 제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자주 보는데, 그 사례자분하고 여러분들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거예요. 뉴스도 좀 오랜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미래에셋은 한국에서 가장 자본이 많은 회사죠. 여러분 미래에셋 북대구 지점 계좌 만들어 주시고 연락 주시면 한쌤이 여러분들 계좌를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는 안 되고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손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제작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픽까지는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죠, 여러분들. 아주 안전하게 편하게 포트폴리오 관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썸네일 그리고 저희 단톡방 공지사항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자, 3개월간 36% 급등, 유가 향방, 중국 수요에 달렸다. 네, 유가는 $100 정도까지는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까지 오르진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들리는 찌라시에 의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기 보유를 희망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생활비 2인 기준 318만원 있어야 된다. 노후생활비가 318만원인데 나는 지금 죽겠네, 그죠? 여러분들 참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쌤만큼 시장을 잘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거의 2번 딱 틀렸나? 올해 들어서도 큰 거. 여러분들에게 또 과감하게 또 선절시황 내드리고, 그죠? 그래서 내드렸었는데 자신있게 말한 부분은 거의 자신있게 흘러가죠.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슈퍼리치 절반 2차전 더 잠됐다 죽었죠. 네, 뒤지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개별 정보도 깨꼬포로 좀 보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시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빠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번 주 G10 절반이 금리 결정, 유가 급등세가 변수다. 금리는 동결될 거예요.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금리 동결됐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동결되기 전에, FOMC가 진행되기 전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 15,400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경성 동결 나오자마자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죠?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었죠? 여러가지 말씀드렸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금리 동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국으로 몰렸던 돈들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쿵 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턱 털린단 말이죠. 그럼 털리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기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한국이 부분인데, 이거는 한국 부분인데, 대출 폭증에 5대 은행 이들만 채권을 7조 발행했다. 대출이 폭증했답니다. 대출이 폭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집 때문이죠, 집. 그죠? 부동산 담보대출 50년짜리, 45년짜리, 40년짜리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서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금리는 몇 %예요? 대부분 5%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자 계산기.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가지고요. 대출 금액을 보통 5억 정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서울권 살려면 5억 정도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5% 잡겠습니다. 네, 5%. 상환기한 50년 잡겠습니다. 50년. 네, 50년. 50년. 그죠? 거치기간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매달 227만원을 50년 동안 갚으셔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처음에는 원금이 18만원, 19만원 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자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00회차, 360회차까지 가보겠습니다. 360회차까지 가도 원금은 83만원 밖에 줄지 않아요, 매달. 30년이 지나도요. 이, 여러분들, 수학입니다. 산수예요, 산수. 이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갚을 자신 없는데요. 저는 이거 못 갚아요. 이게 50년이라고 하면 지금 30대, 딱 30세 딱 집 사는 분들이 80세 동안 갚아야 되거든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거 원리금 하지 마시고 꼭 이거를 원금을 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원금을 하셔야 처음에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83만원씩 계속 줄어서, 그래도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 한 10년 지나면 그래도 좀 줄잖아요. 그래도 한 20년 지나면 줄어들어서, 나중에 30년 지나면 이렇게 100만원대로 줄어들잖아요. 가능하면 꼭 원금 분할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대출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알려드렸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게 부러진다고 결국은.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 부러질 거라고 봐요. 여러분 10년 정도는 갚을 거예요. 지금 빌렸으니까 내 집 10년 열심히 갚겠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애정 떨어질 겁니다. 구축 되잖아요. 그럼 집값 떨어지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얼마 전에 부동산, 집 같은 거 상담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좀 괜찮은 동네예요. 저도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5년 된 아파트는 저기 대구는 시세가 좀 쌉니다. 4.5억 하더라고요. 4.5억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10년 된 아파트는 3억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1억 빠졌어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로 보셔야 됩니다. 약 20%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5년에서 7년 상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갚았어요, 빚을. 열심히 갚는단 말이야. 그런데 원리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갚은 10년 지나면 여기잖아요. 30만원씩 10년 갚으면 얼마예요? 30만원에 10년 갚으면은 1년 하면은 300만원, 400만원, 3천만원, 한 4천만원 갚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억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4천만원씩 갚았다고 친다면 10% 채 못 갚았거든요. 집값 하락률이 더 빠릅니다. 대출 갚은 것보다. 못 갚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한국 은행들의 나중에 이게 못 갚아버리면 채권을 또 못 갚아주잖아요. 요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한국 경제 성장에 아주 큰 저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 여러분 장기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아시겠죠? 박스권. 박스피에요, 박스피. 당연한 거 2차전지 더 잡겠다. 미쳤죠. 네, 이거는 제정신 아닌 거죠. 차트 볼게요. 채권, 장기채. 요거는 괜찮습니다. 미국 네, 그거 괜찮고요. 그렇게 지금 한국 국채도 괜찮습니다. 네, 한국 국채도 나쁘지 않다 보이고, 네, 여러분들 채권은 은행보다 더 안전한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기업채 말고 국채 꼭 사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테러. 반도체는 관심 없고요. 그렇게 이건 이슈잖아요. 이제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결국 해소될 이슈이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는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는 금리 발표는 이제 그게 됐습니다. 금리 결정은 동결됐습니다. 5.5.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놨고요.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직도 조금 높다. 이렇게 명기한 상태고, 내일 영국 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재밌죠? 네. 환율은요, 어쨌든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던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살짝 반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이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죠. 빅스 아직까지도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빅스는 공포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폭락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폭락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다이버전스가 좀 걸려있는 모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빅스가 지금 어쩌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게 이제 하방 수렴 삼각형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쩌면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오히려 뭐 설레발 치더니 90불에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 생각에는 80불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불까지 뭐 100불 정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92불에 조정이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렇게 뭐 이렇게 쭉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요렇게 뭐 해서 뭐 한번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한번 더 가서 100불 근처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92불까지 왔다.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남들 여기 와서 이제 100불 가니 뭐 돌판이 설레발 치잖아요. 맨날 뒷북 치고 막 승질나게 하잖아요. 그죠? 한쌤은 미리 예방해 드리죠. 미리 여기서 10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데들 자리에서도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속스, 솔 난리가 났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나스닥은 빠질 때가 됐지. 좀 빠져야지. 그리고 오케이. 요거 인버스 차트죠. 요거는 뭐 한번 이제는 3배짜리인데 요번엔 추세가 좀 터질 수 있어서 한번 단타 치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때 사본 언제 사보냐? 그지? 오케이. 요 인버스 차트거든요. 속스죠. 속스라고 불러. SOXS. 그래서 3배짜리인데, 딱 요 타이밍에 놀려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만, 14불에서 16불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뭐 명확하니까요. 이게 네버리지가 붙은 애들은 횡보해버리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계좌가. 이게 횡보했을 때 생긴 현상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지는 게. 그래서 요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대놓고. 요 차트는 우리가 보는 선물 차트보다 약 150포인트 정도 더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를 11,400 네, 요거 저희 단톡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쭉쭉. 자,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저희 단톡방에서 오신 분 좀 계시는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저는 원래 차트쟁이니까요. 자, 요 차트가 현재 선물 차트예요. 네. 4시간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이게 가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는 95%의 확률로 밴드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일 뭐가 있었죠? 이때 FOM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목 이틀간 제가 목요일 오늘이죠. 이렇게 중심선 리테스트 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단톡방이다 보니까 리테스트 하러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롱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요. 버티는 모습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등이 실제 나와서 15,400에서 이렇게 조정을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FOMC까지 일시적으로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흐름들이 이건 코인들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네, 요렇게 진행이 됐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탁 건드렸습니다. 그죠? 딱 어디냐? 정확히 요때입니다. 요때. 네. 여러분들 이거 차트를 보면서 이슈랑 같이 공부하는 법 좀 좋잖아요. 차트만 뭐 엘리엇 파동이 어떻고 커렉션 웨이브가 어쩌고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항상 그거 다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더라고. 여기 치고 살짝 더 갔죠.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여기 이제 요 차트는 보시면 15,430 살짝 넘어가죠. 볼린저 밴드 볼린 중심 리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상방을 뚫지를 못해요. 요 구간이 뭐였냐면 우리가 FOMC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FOMC가 있게 되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동결이 될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힐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동결을 하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의 매수예요. 근데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한쌤이? 동결이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본들은 빠져나가고 나스닥은 하락할 거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가장 메인 시황이 저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자 이게 뭐라고 하나?
최저금 그 시급이 평균 시급이 7만 달러가 넘는단 말이야. 한국으로 치면 1억 1억이에요. 1억 거의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 연봉자도 1억인 거야. 걔네들은 기관 아저씨 전부 다. 엄청 그러니까 부자의 나라죠. 그쵸? 그런 나라에서 생산자를 이기기 힘들다. 중국의 저 저렴한 상품들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인 또 모였던 돈들이 경기가 뭐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조정이 좀 크게 보여줄 것 가능성이 크고 13,000대에서 다락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좋고 여기서는 이 깨지면 안 되고 이렇게 버티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은 미국 금리 경제가 막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뭐 좋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한국 주식장을 잘 안 드렸던 거예요. 와 남들은 막 주고 막 픽 주는데 너는 왜 안 주냐? 아 이게 보이는 이게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픽을 줘? 떨어질 거 알면서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안 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준다고 뭐라 그래? 이해되세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조금 깨졌습니다. 요 차트로 보면 이제 14,000대 다시 도달을 했죠. 과거 요 자리에 좀 도달했는 그런 상태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일단은 잠시 이제 지지를 받을 영역대에 도달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죠? 요 조정태에 대한 7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가 등장을 했었었고 지금 38.2 즉 61.8 되돌림. 그러니까 이 상승 지점에 대한 61.8인데 요렇게 아마 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15,200 요 차트로 15,200이고요. 선물 차트로 15,400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뚫을 때 요때 배팅하는 거야 항상 여기서 좀 배팅했잖아. 여러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하고 요 정도 이런 포인트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11월 달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슈 가지고는 크게 돌릴 만한 이슈를 아직은 안 보여요. 체크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네, 보겠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것들 중에 이번에 비싸게 줬던 것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회사들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이해가 안 된다. 엔비디아가 좋은 거 알아요. 이번에 좋은 그런 것들 뭐라고 하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엔비디아 너무 비싸요, 너무. 나중에 좋아지겠지. 근데 여기는 보고 확인하고 가야 돼. 여기서 버텨주면 엔비디아는 나중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비디아 사고 싶으면 360 아래에서 사세요. 아시겠죠? 네. 뭐 깨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거기서 뭐 더 밀고 막 박살 나버리면은 그건 이제 리세션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니콜라 많이 반등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갔냐. 라브는 됐고 루시드 됐고 메타도 조정이 좀 메타가 오히려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런 모습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왜 비싼지 모르겠는 회사 애플 그죠? 프리미엄 짠뜯긴 회사. 그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이 지금 좀 박살이 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엔비디아가 좀 캐리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애플도 이런 모습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얘 지금 흐름이 꺾였잖아. 파도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빠지는 걸 너무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막 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애플도 한 160에서 154 요 정도 자리가 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매할 만한 게 아닌가. 한국 증시를 보면 대충 알죠. 한국 증시 여기서 바닥바닥 이래 가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미국도 이제 이런 박스권에 대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죠? 네.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에는 박살 났네요. 네,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한쪽 안 남아서 95 좀 반등했다. 80만원대 한 초반까지 올 줄 알았더니, 네. 에코프로 80만원 중반에서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80만원대에서 단타 한번 쳐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어요. 그죠? 아마 이 정도 90만원에서 100만원 근처까지는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뿐이다. 예. 끝이야. 그 뒤로는 안 봐. 알아서 하세요. 네. 요거는 뭐 타점은 조금 생각보다 약간 위에서 반등했네요. 말씀드렸던. 자, 요점 그랬죠, 요점. 80만원대 초중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쫄보라 가지고 약간 중후반에서 반등이 나왔다. 끝입니다. 네. 한국 증시들은 지금 뭐 좀 더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좀 싼 가격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농사 짓듯이 투자하시는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빠질 때 같이 한번 쿵 하고 털리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여러분 잘 드셨습니까? 네. 여러 저희 공부방입니다. 단톡방은 아니고요. 저희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은 소정의 후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료 좀 보내주시고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는 자리고 시황도 좀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는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 연습용, 공부용으로 막 손절 잡아봐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긍정적이고 뭐 어떻다 이런 상태를 얘기해 드립니다. 코인 스톰엑스 단타 가능하다. 시간이 9시 20분 오전 12시 새벽이죠. 그 다음에 스톰엑스 익절로스 하시고 아크도 여전히 좋은 모습, 아크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 공개 방송에서는 뭐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긍정적이다 한번 보시고 단타 하실 분 해보세요. 이쯤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말 한번 잘못했다가 온갖 욕설 다 들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슈팅이 다 나왔죠. 빵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꼬라박아요. 결국은 슈팅이 나오고도 조정이 다시 나와버린다고. 요때니까 뭐 아크는 아직 괜찮네요. 그쵸? 아크는 뭐 980원 1000원까지 갔었었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 보시면 뭐 스톰엑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스톰엑스는 단타 치긴 좋아요. 존버하지 마세요. 요거 철저하게 매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스톰엑스 우리가 저기서 말씀드렸거든요. 팡. 근데 이만큼이 10%야 거의. 근데 10%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죠? 이건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분할 매수적으로 농사 흔히 말하는 저희가 농사 짓는다는 말 표현을 하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톡 하다가 돌파 딱 할 때 배팅 좀 늘려가지고 쪼르르륵 먹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상승을 하고 저항을 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힘 주는 자리잖아. 이건 뚫고 가야 되거든요. 뚫고 갈 가능성이 제법 있죠. 그래서 뚫었잖아. 근데 어디서 막혔어요? 이 고점이 또 막혔잖아요. 그럼 뚫고 나서 이 어떤 다음 저항선에 왔을 때는 관리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이 관리가 그러니까 대응이라 그러죠. 관리.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차트 보면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제가 4년, 5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시사풀이 10%, 30%, 2% 반등하면 익절로스 10% 팔고 5% 반등하면 30% 팔고 10% 반등하니까 반절 팔더라.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10% 반등했자 반절 팔고 돌아왔죠. 그럼 끝났어요. 이거 더 이상 안 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았으니까 요 수익금을 받잖아요. 요걸 팔았던 돈 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시도를 해요. 그리고 손절 여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요. 손해를 끝났네? 마감됐네? 하고 끝이 나요. 내가 이거 먹었기 때문에 요만큼 손해를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 그럼 요 정도 손절로 끝이 나요. 이건 제도전인 거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쌤의 시향이 잘 맞죠? 꽤나 적중률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소수의 분들이고 제가 퀄리티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의 퀄리티 아니고 영상의 퀄리티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분이 꾸준히 봐주시는 거는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 잘 안 난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 자, 지금 얘기할게요. 메탈 지금 노려봐셔도 돼요. 딱 노리기 좋은 모습이야. 이게 진짜 딱 노리기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손절은 여기 잡으셔야 돼요. 손절이 조금 멀죠. 10% 정도 돼요. 그거 불편하잖아. 손절 10%면 아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10만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100만원치만 사는 거예요. 100만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1000만원치 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좀 그런데요. 10만원 괜찮은데 100만원 좀 빡센데요. 그럼 나 50만원 정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500만원 살까요? 그래도 되지만 100만원치 걸고 요 눌림목에다 분할해서 깔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 반전하면 살짝 덜어내고 여기까지 보는 거죠. 1차 여기 요 되돌림 포인트. 그러니까 차트를 공부를 해서 타점 잡는 건 쉽다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나스닥 15,400 까지 반등할 거라니까. 타점 잡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타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조정이 끝날 거,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이게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항상 관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관리를 안 해서 생기는 일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 분이시죠. 오선님이시죠. 오선의 미증시라고 아시죠? 거기 제가 요즘 뉴스가 워낙 빨리 들어오니까 거기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켜놓고 딴짓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플레이어님이라는 분인데요. 이건 뭐 닉네임이 괜찮죠? 이분이 저 피스 한 대 패고 싶어요. 350 밀었을 때 이미 추세가 다 나갔어요. 뭐 이러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350 나간 게 지금 얼마냐면, 지금 가격이 139고요. 이게 지금 139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얼마 정도까지 빠졌나? 잠시만요. 네, 지금 140 정도 되네요. 네, 140. 그러면 이게 200포인트예요. 200은 이제 200포인트면 1000틱이든 1000틱. 1000틱이면 한 틱당 만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0만원이에요. 그럼 두 개 썼으면 2000만원 깨먹은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아까 깨먹어 놓고도 2000만원 좀 받아, 이런 말 해놓고도 하면서 2000만원 더 깨먹은 거야. 제가 이거를,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단톡방 계시는 분들 종종 들었죠. 내가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쩌다. 그래서, 보십시오. 뭐, 얼마나 200만원 벌었니, 저러니 하면서 좀 꽤 한전함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롱 치다가 물려버리니까 가만히 안 있더라고. 7월부터 이래서 몇 건이라 손실 4억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번을 해서 10번을 벌어먹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까 몇 천만 원 그랬잖아. 이게 지금 이분이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숏에서 2,500 함께 먹고 요번에도 반대로 해가지고 2,000,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요번에 추가적인 손실만 2천만 원이니까 한 4, 5천 깨먹었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1억 이상 녹았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아까 1억 안쪽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해되십니까? 한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쌤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제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요구 아니었습니다. 어디 갔냐?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심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오른다. 지금 같이 이거 사야지. 이거 왜 안 사냐 했는데, 떨어질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서 50배 롱을 쳐버리거든요. 근데 제 마진콜이 여기인 거야. 여기인 거야. 여기. 제 기억나. 와, 제가 미쳐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아침 깨지길래 열이 받아서 50배 롱을 딱 쳐버리는데, 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손절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50배다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만약 제가 이때 욕심은 안 부리고 그냥 저 원래 하던 대로 5배 롱 치고 있었으면 저 돈 많이 벌었을걸요? 얼마 안 됐지만, 몇백만 원 수준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다 팔고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옷 한 벌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냥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멘탈을 차봐요. 근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뭐라 그랬어? 이게 시황은 맞았단 말이야. 내가 이거 비트코인 아깝다. 이거 오를 거다. 최소 여기서 못해도 3,800만 원 갈 거다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던 거 아니거든? 그죠? 저도 이게 관리의 영역인 거야. 욕심의 영역이고 탐욕의 영역이라.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저를 관심 없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는 할 거야. 이런 얘기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제가 숏충이었죠. 사실은 이 구간에서.
그죠? 이번에 만약에 숏 물려서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됐을 겁니다. 수천만 원 깨졌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니 1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2000포인트 아닙니까? 거의. 그럼 내가 미니 기준으로 하면은 1포인트당 1000만 원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2000만 원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아씨, 이게 잘못됐다. 손절한다고, 여기서. 요거 탁 떨어질 때 어때? 그래서 기회를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를 했고,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말 하겠지만, 저는, 그럼 한쌤은 숏 보시나요? 네, 저는 숏 보고 있었습니다. 포인트 말씀드렸죠. 요 자리에요. 그쵸? 여기가, 왜냐면 여기, 처음에 여기였다가, 여기서 일부를, 그때 여기 한 계약밖에 정리를 못했어요. 여기서 숏 쳤던 거를 여기서 마지막 여기 거를 여기 정리해가 사실은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월물 갱신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숏을 박았단 말이야. 여기서 숏을 박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만큼 왔죠. 그러면은 지금 200포인트, 600포인트 정도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조금 안 될 거야. 실제로 600포인트면은 이제 이게 원래 $10,000 되거든요. 1000만 원 조금, 그러니까 13번 곱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상태고, 숏 보고 있어요. 숏을 위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가 이 시황 언제 바꿀 거냐는 건, 이 자리에서 요렇게 이 모습이 나오면 저는 숏 시황을 이제 바꿀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나스닥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숏 포인트는 제가 여기를 보라보고 지금 숏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상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는 걸 감지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 공부는 포인트 잡는 거 쉽다니까? 이것도 딱 포인트다. 쪼서 딱 깨질 때. 이것도 포인트다. 쪼서 딱 깨질 때. 그죠? 근데 요거는 수렴의 끝자락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 가능성 염두를 하고 숏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지션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지표들을 같이 대입해 보면, 아, 그러면 내가 이건 확률적이 높겠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일 내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일입니다. 한 뭐, 요번 추석 전후로 해서, 이걸 이렇게 못 돌려 올리면은, 이거, 여기에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챙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왕지에 이렇게 된 거 저는 좀 줬다가 지금 1벌벤 하단선이고, 그리고, 또 4시간 벌벤 하방 이탈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랑 비슷한 모습 나올 거라고 했죠? 이렇게 치고, 콩 치고 다시 반등 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시황이 가장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숏을 일부 또 정리할 겁니다. 비중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고요. 요게 나오면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롱을 한두 계약만 딱 잡고, 저는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5개까지 돌리거든요. 1에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잡고 이제는 롱 포지션을 노려볼 타이밍이 요때다. 근데 이때도 롱 정찰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 반등을 노려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숏 한두 개부터 톡톡톡 시작을 할 계획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분처럼 좀 바보같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관리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참 그걸 잘 하시면 어쩌면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은 같이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캐리 프로토콜 괜찮아요. 이거 노려보셔도 돼요. 야, 이거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들 공방이 분들이 손해한단 말이야. 캐리 프로토콜 노려보셔도 돼요. 근데 딱 보자마자 손절 어디다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가 깨지면 손절 줘야겠구나. 얘는 바닥을 다지는 그림에 얘는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빵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죠? 차트 모양은 뭐 좋은데 얘는 가야 오르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아시겠죠? 이 이지선다 같은 이런 원숭이 같은 원숭이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안 그래요? 걔네들 이렇게 깨물어보고 저렇게 깨물어보고 바나나 먹을 때 이렇게 까도보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지선다 동전 던지기처럼 인생을 사세요? 물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방송을 보던 중에서 공감을 얻은 지나가던 나그네 분, 한두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안전하게 하십시오. 저렇게 날려버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럼 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더 위험한 상품을 건들게 되고 또 더 위험한 상품을 건들게 되고 그게 도박으로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